네, 안녕하십니까. 역량 기반 학생 성장 지원 체제 구축 10년의 과정과 성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계명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 행정팀 서은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다음의 목차를 가지고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명대학교의 인재사항을 바탕으로 역량 기반 학생 지원 체제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10년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체제를 구축하였는지, 그리고 이 구축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표 네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운영 성과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명대학교는 빛을 저하는 베이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인재상의 하위로 보시면 네 가지 FACE라는 인재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재 특성은 또 두 가지씩 핵심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총 8가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타블라 라사라는 이제 빈 백지 상태인 그러한 것을 전제로, 계명 정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였을 때 이러한 빈 백지 상태일 수 있는데 4년간의 대학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가고 색칠하고 완성해 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계명만의 특별한, 자신만의 특별한 얼굴을 완성해 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및 혁신 전략 과제를 보시면 계명 인재 역량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과정 지표들이 총 5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방향으로 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성과관리, 계명대학교의 교육성과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저희가 2015년에 질관리 포럼을 통해서 우리 대학은 이렇게 교육의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드렸던 도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도 사실 변화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자기 주도형 역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러한 질 관리 환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현재는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성과관리센터뿐 아니라 외부 기관 조사, 그리고 기타 교내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그런 조사와 그런 분석들을 통합하여서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관리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성과를 보고하고 정책이나 교육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종합화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역량 기반인가라는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학은 더 이상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자아 개념, 특징, 그리고 동기와 같은 학생들의 이런 태도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저희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태도적인 측면을 기르기 위해서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함께 목표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뒤에도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통합이라는 아까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학생 성장 지원 체제도 이제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제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계명 스튜던트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은 역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 관점으로 보면 먼저 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한 그러한 진단을 학생 역량을 실적을 쌓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스토리를 작성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것이 통합되어서 인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을 그냥 인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성과들을 점수로 확인하고, 그러한 점수로 확인했던 것들의 동기와 과정과 그런 이후 성과들, 이후 계획들을 스토리 입히면서 스펙과 스토리를 가진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통합하여주고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거쳤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역량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자신의 그 역량들, 점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가 만들어졌고, 뿐 아니라 증거 집단과 자신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희가 역량 기반 학생 성장 지원 체제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저희가 10년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지원 체제를 구축했는지 한번 도식화해 보았는데요. 뭐 다 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대표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가지 저희 주요 시스템을 관점으로 보신다면, 먼저 진단 도구와 관련해서 개발하고 또 도구를 또 축소하고 또 변경하고 그 진단하는 시스템을 어떠한 곳에 안착시키고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설계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시스템에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컸던 거는 학생들의 역량을 저희가 그냥 예전부터 지정해 놓은 그 역량으로 그냥 두지 않고 끊임없이 그러한 수요자들의 요구들을 저희가 파악하면서 지금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계속 규명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도구가 변화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수를 경험과 실적들을 점수화해 준다라고 말씀드렸던 컴퍼스 K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구축이 되었는데, 2010년부터 많은 연구와 시행과 그리고 또 분석과 또 다른 고도화와 그리고 또 다른 또 연구와 설계를 통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러닝 포트폴리오인데요. 2011년부터 또 연구하고 또 구축하고 시행하고 또 고도화도 진행하고 또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또 설계하고 또 서비스를 변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K사 인증제 또한 2011년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하여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개발, 시행, 그리고 또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필요한 그런 고도화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럼 이러한 과정들을 일단 먼저 눈으로 확인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10년간 고생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를 만들고 그냥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생들이 정말 이 지원 체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다른 수요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기업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고교교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취업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10년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단면적인 저희가 정보가 아닌 이제 합쳐서 볼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진단 수준과 실제 역량 수준과 그리고 학생들이 질적 데이터들, 그리고 인증받은 학생들이 사회 진출했을 때 정말 성과가 있는지, 정말 역량 있는 인재가 맞는지,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과 고민들을 하면서 아직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할 분야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구축 과정들은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개발 연구, 그리고 성과 분석, 특별 연구, 이렇게 크게 범주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성과 분석의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그러한 역량 성장에 대한 그러한 추이나 변화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학생 핵심 역량 진단입니다. 이 진단은 FACE 4가지 인재 특성을 기반으로 둔 8개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재학생들이 역량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구성이나 뭐 이런 문항에 관한 뭐 신뢰도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도구 개발은 사실 선행 연구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대학만의 인재상과 핵심 역량 그리고 비교과 활동 실적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 역량이 뭐 자기주도라고 해서 다 같은 자기주도가 아니라 그 자기주도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그 하위 요소, 문항들은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 인재상을 기반으로 어떤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그 핵심 역량에 대한 정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깊게 고민하시면 이런 진단 도구를 개발하시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에 부합한 역량을 가진 학생이 맞는지를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개명 인재 역량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퍼스케이라고 시스템입니다. 네, 4년간 대학 생활의 활동 경험과 성과를 정량적인 점수로 변환해서 7개 이렇게 무지개와 같은 7개의 영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여기에는 교과, 비교과, 교내외 활동과 성과를 모두 포함한 역량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내가 대학 생활에서 사실 성적 뭐 토익 점수만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경험들, 성과들도 점수화해주면서 학생들이 점수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팩트에 가깝습니다. 나 이러한 경험 있어. 나 이러한 실적이 있어. 이러한 성과가 있어. 라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총 4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문헌 및 사례 연구를 통해서 대학생활 경험, 성과에 대한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민들 속에서 국내외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별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평가 요소를 분류하고 그리고 지표 설정 목표 아까 7가지 무지개와 같은 목표를 규명하게 되고 그리고 이 평가 요소별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딘지 그리고 입력 시기 그리고 입력 방법에 대한 정의를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점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점수를 설계하는 것이 뭐 토익 점수 몇 점을 받았을 때 몇 점으로 부여할 것인가 이 자격증을 땄을 때 몇 점으로 부여할 것인가 이러한 규모의 대회에서 몇 등을 했을 때 몇 점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점수의 설계입니다. 이때 저희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최근 기업체 채용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이런 게 요즘은 중요한 요소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높은 배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것들 또한 또 교내 운영 프로그램 규모나 이런 학생들이 얼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총 배점을 추출하게 됐고 항목별로 난이도, 중요도에 따라서 평가 영역의 배점과 평가 요소의 가중치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컴퍼스케이 플랫폼을 최종적으로 설계했는데 이때는 이 점수를 어떻게 입력하고 승인하고 실적을 관리할 것인가 학생들은 자신의 그 실적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플랫폼이 설계가 되었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침서를 개발하여서 학생용 또 교수용 그리고 또 운영자들의 지침서들을 개발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닝 포트폴리오인데요. 어떻게 보면 컴퍼스케이는 팩트를 확인했다라면 이러닝 포트폴리오에는 가치를 더해줍니다. 나 토익 990점 있어 라는 팩트를 가지고 근데 나 이 990점을 가지기 위한 동기는 무엇이었고 과정은 무엇이었고 그래서 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 990점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야.
라는 이런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러닝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4년간의 대학 생활에 학습 활동과 그리고 경력 관리 이런 것들을 기록, 증명, 성찰 과정들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첫 번째 단계의 문헌 및 사례 연구를 통해서 러닝 포트폴리오를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 이 러닝 포트폴리오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 규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구성 요소를 도출했는데, 우리가 최종 그 활용 목적이 학업 성취도 및 취업 경쟁력 강화잖아요. 그럼 이 강화를 위한 적합한 구성 요소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그 문헌 사례 연구에서 다양한 그러한 조사들이 이루어졌으면 그것들을 빈도 분석하고 또 재분류하면서 세부 요소들을 이제 분류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구성 요소들을 도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구성 요소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도출한 후에 대파의 연구를 통해서 역량별 구성 요소의 적합성이나 중요도나 또 누락된 구성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랫폼을 최종 설계하게 되었는데 시스템 개발 기능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학업을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경력 인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컴퍼스 K와 연동이 되었습니다. 컴퍼스 K에서 입력하고 승인받은 실적들이 이 이러닝 포트폴리오와 연계가 되어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업 관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수강한 교과목 리스트도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그러한 스토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설계되었고, 그래서 주 메뉴 3개 그리고 전체 세부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구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 거에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저희는 또 다양한 뭐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또 케이스사 인증제에서 또 심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이런 과정과 성과, 경험들을 계속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질적인 데이터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활동에 대한 자신이 직접 후기를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그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패 사례나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스토리를 가진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었고요. 대학생활 동안 강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을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는 장점들을 이야기해 줬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러닝 포트폴리오 또 컴퍼스 K를 활용해서 취업도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동안 했던 그런 경험들을 먼저 나열을 하고 그 경험들을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경험들에서 역량을 규명하게 되고 그 규명된 역량에서 학생들이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제 이 기업에 들어와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연결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통은 졸업 후에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 만들어진 이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은 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이미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엄청 큰 메리트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스타 인증제입니다. K스타 인증제는 먼저 운영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성과를 인증해주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그거 너 잘하고 있어 라는 인증을 이제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핵심 역량을 명료화해서 인재상 특성에 부합되는 핵심 역량의 영역과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타 기관의 그러한 인증 프로그램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컴퍼스 K를 어떻게 우리 학교의 핵심 역량과
연결해서 분류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컴퍼스 K에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FAC 4가지 요소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FAC 영역별 설문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는데 잘한 것이 맞는지 1, 2차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계속 수정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K사 인증 프로그램 평가 요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FAC를 측정할 평가 요소를 컴퍼스 K에서 가져와서 분류하였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과정이 많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렇게 힘들었어요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증제도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사회에서 만약에 핵심 역량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인재상이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원래는 봉사만 봤다면 봉사 인성까지 포괄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요소들의 변경은 저희가 교회 수요자 이런 만족도 분석, 요구 분석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구나를 계속 확인하면서 인증제도를 더 강화하고 그런 구성 요소들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성과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과 분석에서 나타난 그러한 특성들을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뭐 점수를 조정하기도 하고 신설된 그 평가 요소를 추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14차에 보시면 K사 인증제 고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K사 인증제가 원래는 단일 단계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4단계로 나누어서 고도화를 실시하여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단위 단계가 S단계만 있었는데 4단계가 만들어졌고 이 4단계를 통해서 학생들은 학년별, 단계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단계에서 이제 A, T, S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R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우는 학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교수님과 확인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이 고민들을 하게 하고 이 고민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은 행동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게 되고 근데 그 행동을 했을 때 점수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A단계 때는 그 행동에 대한 점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늘려주게 되고요. T단계에서는 점수가 막 쌓였을 때 FACE별로 인재 특성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썼고 어디에 성과가 많은지 영역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확인했을 때 나는 이 역량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서 계속 또 끊임없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S단계에서는 자신만의 색깔을 그냥 점수만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까지 완성해서 스펙과 스토리를 가진 자신만의 얼굴을, 자신만의 스토리와 스펙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 지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사 인증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누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인증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도 주고 네, 또 많은 성장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받고 끝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을 환류할 수 있는 환류의 경험들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K사 인증받은 학생들은 나 사실 대학생활 특히 우리 학교 뭐 선배를 통해서 아니면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성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직원들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나 이렇게 대학생활 했더니 K사 인증 받았습니다 라는 강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졸업 후에 나는 이런 그 대학 생활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취업까지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이러한 노하우들도 공유할 수 있는 장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K사 인증 후에도 계속 성장하고 또 저희와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 학생들이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적 환류를 좀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환류가 일어납니다.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가 또 다른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반 재학생들에게는 인증받은 학생이 와서 환류를 해주니까 실제감이 너무 있는 거예요. 사실 직원이 와서 교수님이 말하는 것보다 선배가 이야기하는 진짜 가능하겠네 라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경험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K-스타 인증받은 학생들이 그 선순환적 환류 활동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또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그러한 또 환류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FAC 영역별로 학생들은 자신만의 색깔과 자신만의 그러한 경험과 특성을 잘 살려서 그 분야들에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취업 과정들 속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시에도 이 케이스가 인증받은 경험들을 잘 녹여서 그 취업까지 이어지는 사례들도 저희가 많이 공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4가지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역량 인식하는 게 정말 교육 성과와 관련이 있냐라는 측면을 볼 때 성적 우수자들이 성적 아닌 친구들보다 높은 교육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핵심 역량의 높은 진단 점수를 보이고 있고, 컨버스 K 실적이 많은 친구들도 역량 진단의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또 비교했을 때도 인식 수준이 높은 걸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진단하고 역량 관련돼서 학생들이 계속 개발했을 때 이러한 성과들을 계속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계가 높아질수록 학생 역량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인증제도가 단계별로 학생들의 성장을 유도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자기 인식도, 내가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도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적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인구 특성을 가진 남자, 여자, 학년, 단과대학 이뿐 아니라 이 학생들 어떤 동기가 있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이러한 그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역량 우수자의 주요 특성에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런 질적인 데이터가 쌓일 때 이러한 성과들도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저의 발표를 들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타블라라사라는 액자를 가져왔는데, 이때 빈 백지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얼굴을 완성해 간다. 대학 생활을 통해서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그런 역량 기반 그 지원 그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실제 학생들의 목소리로 저희가 또 한번 확인을 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받은 학생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입학식에서 가장 평범했던 학생에서 졸업된 가장 빛나는 학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이제 교직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취업을 해서도 계명을 빛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후배들에게도 누구든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계명대학교가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이제 또 졸업생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이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에 학생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학생들은 정말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양적, 질적인 것들로 확인을 한다면 우리가 참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 앞으로 더 우리가 보완하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긴 시간 이렇게 저희 10년간의 과정들을 저희가 또 들여다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혹시 다른 대학의 그런 고민이나 아니면은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교직원 선생님들께 정말
정말 고생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제를 여러분들께서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명대학교 교육상과관리센터 행정팀 서은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